네, 윤영금 변리사입니다. 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3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 강의에서 설명드리려고 간단하게 개괄로 설명드리면, 자, 법률 용어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회 때도 설명드릴 건데, 자, 우리가 법률 이제 여러 가지 접하게 되면 민법에서 아마 처음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좀 아셨으면 하는 것들 미리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들. 자, 뭐 몇 조, 몇 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운데점이라는 게 있고요. 점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건과 효과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과 단서, 그 다음에 추정과 간주.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을 배우시든 어떤 법률, 어떤 시험을 공부하든 간에 법률 공부할 때 많이 보시게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들어보시면 될 거고요.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아, 이런 용어를 쓰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크게 이제 237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되겠느냐? 자, 저는 솔직히 이거를 다 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근데 법률 규정이나 이런 게 외워지긴 합니다. 왜냐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렇죠? 제가 중요 조문이라고 표시를 해놨죠. 자, 이런 조문은 외우지 말래도 이 구성이 머릿속에 들어갈 정도로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많이 보지 않거나 우리는 이제 결국엔 시험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표법의 일반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변리사 시험 대비 위한 입문 강의다 보니까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걸 다 외우실 거냐? 자,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시험에 이게 법 규정을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고를 줄만 아시면 되고요. 객관식 시험에서 2차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그걸 체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규정 등은 외워져요. 하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걸 중요한 것만 이제 하고 그걸 다 외우려고 하는 것들을 추천하진 않지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제가 다른 기본 강의나 이럴 때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법률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조항호목이라고 설명드리는데, 조는 보통 이렇게 몇 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큰 테두리로 이게 어떤 목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 동그라미로 보통 들어가는 게 항입니다. 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1번, 2번 하는 것들이 이제 몇 호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1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당연히 11호겠죠. 그 다음에 가나, 다라 이런 게 붙는 경우에는 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줄침 부분 요 내용에 대해서 요거는 몇 조 몇 항이냐, 뭐 어떤 규정이냐 그러면 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하는 거라서 조항호목이고요. 무조건 제2조 제1항, 그래서 항이 무조건 나오지 않고요. 항이 없이 몇 호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열 방식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조항호목. 이거는 이제 많이 뭐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많이 이제 자꾸 접하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어떤 내용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점은 자, 동등한 게 그냥 나열되는 경우. 그래서 전시, 수출, 여기 보시면 뭐 수입. 그러면 아, 이게 동등한 내용이 이렇게 나열될 때 이렇게 주로 가운데점으로 합니다. 점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동등한 형태를 나타낼 때 가운데점을 많이 씁니다. 큰 뭐 느낌표로 해도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과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 규정은 마치 산수, 수학처럼 어떤 일정한 등식처럼 어떤 일정한 요건이 되면, 뭐 예를 들면 뭐 A 플러스 B다. 그러면 이런 요건이 있으면 이제 C라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일정한 등식을 만들어주는데, 자, 보통 이제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상표를 등록받기 위한 요건, 이런 규정이 있게 되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하면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자, 보시면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법률 규정이 어떤 다른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률 규정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약간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게 효과겠죠.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요 1호
각호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아까 조항호 1호죠. 1호. 33조 1항 1호. 1호에 요런 상표에 해당하면 등록받을 수 없다. 자, 요게 요건이겠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게 분설을 한다고 해서 법 규정을 자, 상품의 보통 명칭 뭔진 모르지만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배우실 건데 어쨌든 법률 규정상 어떤 요건이 될 때는 이렇게 법 규정의 내용을 이렇게 쪼갭니다. 요걸 이제 분설한다고 얘기하는데 요게 하나의 요건이 되고 이런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에도 그렇고 이렇게 요건과 효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런 것 내용이구나 이런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쉽죠. 뭐뭐 내지 뭐뭐부터까지는 1호부터 3호니까 제 1호, 2호 뭐 다 포함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우리 국어에서 쓰는 많은 표현이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점이 있었죠. 가운데 점. 가운데 점은 약간 동등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동등하다고 좀 보기 어렵고 이제 나열을 할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할 때 반점, 쉼표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열할 때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우리 이제 문장이 너무 길면 등록 여부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되며 해서 약간 쉴 때 구분을 할 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쓰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 뭐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그러면 어떤 예외되는 경우 그런 거죠. 그래서 다만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여기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본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다만 앞에 붙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문만 있는 경우에 본문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어떤 단서가 있을 때 주로 본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본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때를 단서라고 합니다. 주로 시험에 이런 단서가 있을 때 단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예외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본문, 단서 그러면 어떤 일반적인 내용이 있고 그거에 예외되는 내용이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본문, 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오면 이런 예외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아 예외 뭐든 시험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내용도 나오지만 좀 특수한 경우, 예외인 경우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1차 시험에 어떤 시험이든지 자, 여기 보면 이걸 추정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로 본다, 뭐뭐로 간주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이제 본다라고 씁니다. 여기 간주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어떤 등록된 사실걸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뭔가 있는 걸로 이 국어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여서 되게 강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추정이라고 하면 요거는 깨질 수가 있어요.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지만 만약에 어떤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면 알았던 것이 깨지죠. 하지만 법률 규정에 이렇게 처음부터 어떤 일정한 요건 하에 심결이 확정되면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요거는 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거를 살짝 바꿔서 많이 냅니다. 요거를 알았던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을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서로 바꿔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실 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 공부할 때 저는 이제 뭐 기본 강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리니까요. 요거에 대해서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 시험에 이렇게 약간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법률에 대한 규정의 어떤 용어에 대해서 뭐 1편 설명드렸고요. 다음 회 때는 나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공부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자신만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공부를 했다면 그러한 것들은 절대 여러분의 어떤 성과에 있어서 배신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에 공부 노력을 했다면 배신하지 않고 어떤 좋은 효과가 발생하겠죠.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